예, 황금원농법 대표 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청도 지역에 오늘 복숭아밭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대표님 올해 연세가 됩니까? 81. 박수 한번 치시다. 예, 젊으십니다. 예. 뭘 드십니까? 산삼 키웁니까? 아니요, 그냥 밥 먹지 뭐. 맞습니다. 밥 먹고 살면 그 제일 잘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기 오늘 4월 30날 오늘 마지막인데 2024년 여기 뭐 말라 죽은 나무도 있고 뭐 잘 크는 나무도 있고 요 품종이 뭡니까? 품종이 청도의 충북농원에 보니까 그 최 사장이라고 그분이 뭐 우연하게 정원황도를 심었는데 예. 한 나무가 틀려서 그거를 보니 너무 좋아서 자꾸 접을 붙였다 하는데 그분이 어디 동료상에다 이야기를 충북농원에다 이야기하면 그분이 권리를 사가지고 예. 이제 그분한테 모종을 샀는데 내가 갈 테니까 뭐 손을 좀 달라카니 땅밭 주인이 못 주는 게라 나는 8억씩 못 준다 이래. 그러니까 CCTV를 또 꽉 달아나기라 뭐좀 가오면 되지 하니 CCTV 달아나기 때문에 못 뛰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없이 거기다 모종을 샀는데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을 우림상도라고 적었더라고. 그래서 우림상도가 그냥 상도백도라고 적었길래 예. 상도백도는 있다 이미 뭘 그렇게 해놓고 하니 앞에다가 우림하는 말을 붙이가 우림상도하고 그렇게 예. 했는 거라 했는데 내가 이 밭에 해보니까 이 들판에 바람이 불고 서리가 많이 타가 제대로 안 돼요. 그 유튜브에는 그 사람들이 잘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안 되는 거라. 나는 암만 해도 열어야만 하지. 서리 다 타고 안 돼서 그 저짝 밭에 보면 일부 내가 그 잘라가 다른 걸 접을 해놨어요. 큰 나무야. 품종 바꾸려고. 그런데 원래는 또 원래는 다행히 서리가 안 오기는 했는데 요 밑에 나무는 거반도입니다. 8월 10일에 나오는 거반도가 7월 11일쯤 나오는 조생종이 있고 8월 10일쯤 나오는 느낌인데 요건 늦둥기인데 근데 이건 거반도는 원래 지 발리거든요. 이것도 안 열었어요. 이거 열어야 뭐 하지. 거반도는 이 빵처럼 요즘 이제 여기 이거만 다른 복숭은 물크등하니 이래 되는데 요거는 쫀득하니 이거도 쫀득하니 그대로 있는데 요거는 젊은 아들이 빵 밑으로 똑 떠나서 빵 걷거든요. 뺑뺑뺑 돌아가미 부모고 고래가 인기가 좋으시 값은 굉장히 비싸요. 비싼데 요는 보수 요 건너편에 있는 사람 치 발리지 못 다니피래 너무 많이 달린대. 같은 걸 순을 가고 저변데 요는 안 열었거든요. 밤마다 조금 틀리고 그래서 그래도 하도 안 돼서 신비를 일부 좀 가지 접을 좀 해가 심어놨고 뭐 단 품종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이 품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맛도 그 사람은 아주 맛이 좋다 했는데 밑에 몇 개씩 달린 거 nen지 따보면 옛날 유명 맛 뭐 그 정도 맛이지 이 맛있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 이건 파이고 자꾸 제가 바꾸려 그럽니다. 뭐 딴 거는 요새 보면 좀 많은 거죠. 고추 모종만 한 거, 또 신복한 거, 저건 이제 좀 많이 사는데 신복을 좀 더 사겠다고 이제 또 어제 전화하니까 모종이 없대요. 하나도 없고 한 50명이 아직 모종을 안 가지고 가지고 나고 나면은 남만 연락해 주겠다. 지금 없는 거라. 난 뭐 사과 해놓니 뭐 어제 아래 제초제 하다가 민남 벌써 제초제가 다 죽이. 저는 뭐 좀 농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품질 위주보다는 알기는 많이 하는데 농사가 잘 안 되거든요. 시간상 쫄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 이거 말고도 그래서 이제 일찍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나이도 있고 이러면 일찍 하는 거 해가 팔아 뿌리고 신비는 노블 해가 따보면은 학생들 내가 니 큰 거만 따온더라 이렇게 하면 그러고 요밭 다 따면 간다 이렇게 하면 밥 숟가락 점심 숟가락 놓던 일로 밭에 가서 땁니다. 그럼 한 2시 반쯤 되면 다 심대하거든. 그럼 집에 보내본다. 젊은 아들 터보면 그거는 좋은 게 집에 일찍 가는 재미로 뭐 정신없이 따는 거라.
근데 신비는 좋은 게 좀 풀어도 팔 수 있고 작아도 팔고 잘못 따는 게 없다 이 말이야. 잘못 따면 다 파는데 백도는 노배우면 쭈물거리 뿌고 뭐 5사람 노배우면 저녁에 계산해봐. 한 사람이 절대로 35상장 이상 따지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팔마 원래 전국적으로 잘 되마 복숭값 지고 흐를 거 아닙니까? 지고 다 가갚는 거래요. 지고 다. 그런데 토평에 부부간에 한 분은 내 오늘 150개 땄다 하거든요. 위에 따면 망조였나 한 경운기 대놓고 밭에 따가 바로 포장하는데 150개 한다 하거든 둘이. 그럼 한 75개 되는데 우리는 노배가 오면 암만 잘해도 35개 이상은 절대로 안 치요. 왜? 골라야죠. 포장해야죠. 저녁에 해보면 계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비만 해가 일찍 따쁘고 그 뒤에는 뭐 경매자가마 7월 한 말이 넘어가마 저신만신 복숭이래가 오도록이 같은 경봉 그 복숭이 좋은 복숭인데 저신만신 복숭이 값이 굉장히 헐어요. 오도록에도 이거 다른 우리 마을에도 누가 보면 니와 벌써 오도록 경봉 딴 놈이 가면 돼지와 사서 땄다. 아이 맛도 안 되네. 쿤내 나는데 따가 비싸게 받는 게 19,000원 2만원 받는데 나는 다 이 카 가지고 8월 한 10일쯤 따가 가마 값이 12,000원 8,000원 이렇게 보는 거라. 그러니까 파는 시기도 잘 봐야 되고 내가 1등 복숭을 만든다고 너무 지고 있으면 값을 못 받아요. 값을. 근데 제가 이제 조짝밭에 가면 요거는 1200 한 평이고 조짝밭에는 전부 합치면 2800평 조금 넘는데 또 이제 그 대각천이 있습니다. 대각천은 뭐 청도에도 뭐 불법 모종은 12,000, 3,000원 좀 사는데 저 사람 단속을 하니까 겁이 나니까 보험 든다고 30주 3만원씩 주고 보험 드는 셈 치고 샀는 거래. 싸가 제자 있는데 대각천은 도시락 얘가 한 2해는 잘 팔으십니다. 도시락 2kg짜리 도시락인데 아무리 이어도 1.8kg 요렇게밖에 안 되니까 이걸 1.5kg 카드 뭐하고 2kg 카드 뭐하니까 2개 도시락을 복숭아 박스 얘가 4kg 얘가 2개 얘가 3kg 하고 파는데 아니면 도시락 채로가 25,000원 쉽게 팔리거든요. 도시락에 그거는 단점이 맛도 있고 좋은데 단점이 탄저병이 감당이 안 되는 게 작년 같은데 보내는 나는 조심해가 보냈는데 부산 가가 하루 이틀 사진 왔는데 보니 전부 다 썩었다. 돈 하나도 안 주는 거래 아예. 난 뭐 반테이나 올라오는데 안 주는 게 그리 탄저병. 대각천도 탄저병이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탄저병만 좀 막을 수 있는 약 한번 누가 뭐 5일 만에 약 친 사람이 있어요. 계속 탄저병 막는다고. 맨 실패하거든요. 그 사람도 맨 실패하는데 탄저병을 충청도 뭐 어디가 지금 뭐 탄저병 자신 있다 해가 약을 내가 많이 삽니다. 사과 보면 안에 내용을 보면 전부 친환경 제품인데 전부 유황이라요. 그것도 뭐 유황 제품은 친환경 제품은 허가 없어도 되거든. 나베일에 보면요 유황인데 유황을 물에 가슴 소다에 녹황인데 유황이 25% 들었다 하면 이해를 가는데 어떤 거는 나벨 유황 99.3% 이래 써놨어요. 그 물인데 그 위에 유황 99.3% 됩니까? 그대로 사면 99.3% 8% 되지. 그리고 그 이제 대각천은 그런 점이 있어요. 그것만 막으면은 대각천은 생산이 있는데 청도의 사람도 작년 21년에 내가 청도 농협에서 6월 25일 날 땄는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품종이나 다가 있는데 여기 가는 품종이 값이 대각천보다 비싼 거라요. 이거 뭐 나 이름도 청인데 뭐 아만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보니 그게 내는 안기라. 또 어떤 데는 보면 안기를 콕킥하고 그래 내놓고 그런 데가 있는데 그건 비싸요. 대각천보다 비쌉니다. 비싼데 대각천이 원래 비싸야 되는데 대각천은 7월 3일 이후에 따야 맛이 드는데 청도 사람 탄저병 때문에 6월 23일 4일 되면 다 따쁩니다. 색깔만 좀 붉게 맛은 한 개도 없거든요. 그 돈은 돈 영 못 받는 거래. 뭐 4kg 2만 콩 2만 3천 콩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탄저병 없이 7월 3, 4일 이래 돼가 팔아야
옳게 봤습니다. 내가 영 강의할 건 아니고. 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이 대표님 박수로 감사의 자리도 제공해 주시고 많은 설명해 주셨는데, 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게 복숭아가 탄저병 했다 그러죠. 그 탄저병이면 뭡니까? 일액에 의해서 병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액. 탄저병으로 안 봐야 되겠습니까? 그 쬐끄만 게 탄저병 붙을 때가 어디 있어요? 털이 있는데. 털복숭은 탄저병이 잘 못 붙어요. 털이 있는데 어떻게 탄저병이 들어가냐고요. 복숭아가 비로적 비해주고 배가 고파서 눈물을 줄줄 흘려갖고 그 입속에선 아미노산 단백질에 균이 발생해서 죽인 거예요. 요소 주면 안 좋습니다. 뭐 간단한 게지. 마을밭에 고다리 팔아야 뭐 약을 쳐야 돼요. 심을 때 비료 더 주나 뭐 일액이 안 맺으면 병 안 생기고. 그 다음에 더 적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입이 요만히 크고 요 입 안에 비료가 국물이 쌓이면 어떻게 물은병 오죠. 그것도 비료 주면 없어요. 그 다음에 요새 마늘이 또 그 실실 자빠르지가 흑색 썩은 병 가면 올 건데 그건 또 요새 비가 오니까 병이 안 와요. 올해 복숭아에 세균성 분비에 있는가요? 절대 안 오지. 일주일에 한 번씩 비가 오고 실컷 붙는데 어째 세균성 분비에 오겠냐고요. 그래, 병이 아닌 것을 약을 친다고 돈을 들이는 부분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병 아닌 거. 그럼 간접병이기 때문에 간접병은 직접 균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그럼 가해를 하는 균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요 복숭아가 이파리에 물방울이 생겨가지고 제일 처음에 오는 병이 뭡니까? 세균성 구멍병. 사과밭에 제일 먼저 오는 병이 뭡니까? 화상병. 그건 병 아니에요, 그거. 국가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고 땅에 사과나무를 파먹고 했네. 그 병이에요. 국가에 있는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그런 일이에요. 병이라고 만들어주면 우리는 그 병을 병이 아닐 것이라고 연구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된 일도 앞으로 풀어 헤쳐야 되죠. 소리 조금 크지? 괜찮습니까? 예. 지금 이 복숭나무 왜 죽었습니까? 죽은 나무 이 가지. 투부가 죽은 게 아니고 작년 가시리 죽은 거야. 이거는 비료를 작게 줘가지고 눈물을 줄줄 내니까 목욕이 돼버리거든. 비가 9월달에 죽었을 거야. 9월달에 실검 죽었을 거야. 아마. 왜 죽었냐? 이 이파리가 먹은 게 없으니까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요 입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가니까 거시한데 그 탄수화물 별거 아니에요. 설탕물이에요. 뿌리가 요소를 먹고 질소를 먹고 소화시켜서 요소에 다른 것도 먹어야죠. 그래서 먹고 소화시키가 이파리가 깜찍하니까 통통히 살찌는 세균성 공병이 없고 복숭아 딸 때 부패병이 없어요.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부패병이거든요. 부패병은 요 복숭아 알갱이 있잖아요. 요거 하나 따볼게요. 요 놈한테 털이 있어가지고 원래 병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요 놈이. 여기 자세히 보면 털이 뽀얗게 많잖아요. 그럼 커도 털이 있거든. 요 놈이 털이 없는 뺀질이는 바로 묻어가 썩어버리고 그게 이제 묻어가지고 내 딸 때는 괜찮거든요. 따가 팔라고 갖다 놔면 여기 묻어있는 영양 있잖아요. 이파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그 물방울에서 곰팡이가 펴가지고 복숭아를 삭혀버린 거죠. 그러면 쿨러를 돌려가지고 아침마다 물로가 씻어버리면 병이 없겠죠. 아침마다 씻어버리면 복숭아가 따다 팔아놔도 썩을 일이 없어요. 왜? 물방울로 씻어버렸으니까 우리가 탄저병이 가는 탄저병이 아니에요. 그 탄저병이 아닌 거 탄저병 약 친다고 고생만 디디겠지. 그게 뭐 득된 일 없나요? 그래서 병이 제일 많이 하는 비료량과 병이 안 하는 비료량이 있더라.
측정기 딱 꽂았을 때 이 C값이 0.6에서 0.8은 일액이 많이 매지가 병을 엄청나게 해요. 병을 엄청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병이 안 하는 이 C값은 1.2가 되면 이 물방울이 안 나와요. 그럼 여름에는 최고 이 C값이 1.8이거든요. 근데 봄에는 지금 비료량 얼마 줘야 되면 2.5까지 줘야 돼요. 언제? 4월 15일 기점에서 중심에서 비료량이 줄어들어야 돼요. 봄에는 비료량이 이 C값 측정했을 때 2.5 제일 좋은 거예요. 막 2점대 맞춰도 돼요. 그런데 그 비료를 주기적으로 줘서 잎을 살을 짜가 깜시리하게 만들어내면 뭐 그 썩는 부패병이 없어요. 그리고 복숭아 따고 나면 우리 복숭아 좀 비실비실하게 죽는 거는 지가 죽은 거예요. 주인이 몰라서 죽은 거지. 몰라서 교통사고 내고 몰라서 신호위반하면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근데 나무를 사다 심어가지고 나무가 안 된 주 원인은 여기에서 보면 봄에 일찍 약을 안 치가지고 여기 보면 장님 노린재가 다 먹고 있잖아요. 장님 노린재. 그 장님 노린재 먹으면 이거 여 밑에 있는 잎이 약하기 때문에 영양을 못 땡겨요. 그럼 밑에 있는 복숭아 잘 안 커요. 그 지금 그 뜰감나무 반시 같은 거 보면 이파리가 지금 빵꾸 뻥뻥 난 거 있죠. 그때 다 장님 노린재거든. 이렇게 된 건 장님 노린재. 그거는 눈이 나올 때 찔러 먹어요. 그래서 봄에 목매 시비 때 이제 기름을 넣어도 돼요. 물 500에 눈이 부풀 무렵에 물 500에 골드그린 2리터에 설탕 5kg 2 내지 3회 할 때 첫 번째 칠 때 그때 식용유를 한 5리터나 넣고 퐁퐁을 한 3리터 넣고 기름하고 섞어서 영양제하고 같이 섞어버리면 장님 노린재들이 죽어요. 장님 노린재들이. 그래 버리면 여기 안 나와요. 그리고 이게 봄에 농약을 친다고 해서 나무가 깨끗해지고 치료가 되는 안 치료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농약은 분명히 열심히 썼는데 병은 병들 한단 말이에요. 그 원인들이 보면 비료를 적게 주고 이제 1차적으로 오는 병이 이제 세균성 구멍병. 세균성 구멍병. 그리고 우리가 복숭아 꽃이 피었을 때 냉해가 온다고 해서 설탕을 5kg를 넣어버리면 냉해는 잡을 수 있는데 벌이 다리가 짠딱짠딱 달라붙어 가지고 벌이가 활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복숭아 꽃 필 때 얼음이 올 때는 썰이가 온다 그럴 때는 물 500에 골드그린 1리터에 설탕을 5kg 넣어라. 그러면 냉해를 좀 많이 막을 수 있다. 영하 3도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우리가 복숭아라든 사과라든 단감을 하든 포도를 하든 자두를 해도 꽃이 70%에서 100% 피었을 때는 필히 영양제를 살포해라. 설탕 넣어서. 그래야만이 병이 잘 안 생겨요. 과실에. 그 과실에 병이 생기고 오염된 거는 비료가 작아서 일액매제가 생기는 거의 대다수예요. 그런데 요 물방울 생겼을 때 그 숟가락으로 훑어가지고 먹으면 맛이 다 달라요. 몇 년 전에 한 번은 하우스 딸기밭에 가서 딸기파리에 그 잇을 따먹고 목구멍이 따가지고 내가 혼난 적이 있어요. 그 딸기가 잘못될 때 이슬을 따먹으면 목이 따갑고 딸기가 정상적으로 클 때 이슬을 따먹으면 이슬이 좀 부드러워요. 그거는 pH가 6.5고 딸기파리가 타 죽을 때 정도 돼서 잘못될 때는 딸기파리 이슬을 따먹으면 7점대예요. pH가. 그런데 이슬을 맺으면 무조건 병생긴다. 이슬 맺으면. 그거는 비료로서 조절해야만 막을 수 있는 병들은 세균성 구멍병. 그럼 올해는 세균성 구멍병이 안 생긴 주 원인은 비가 일주일만 와서 씻어버리지 않았다. 비료가 없건 간에 일액을 맺어가 몸통에 묻은 거 씻어버리면서 안 나왔다. 그리고 봄에도 순이 나다가 가지가 말라 죽는 경우 있잖아요. 잘 자라다가. 그 역시도 일액이 타고 나무 가지에 묻어서 그렇거든요.
이거는 접목을 해가지고 가지 말라 죽은 건데 봄에도 어떤 거는 크다가 이게 이파리 물이 줄줄 내리면 이게 나무가 큰다고 껍질이 벌어지거든요. 벌어지는 그 틈에 그 일액이 묻어 있을 때 곰팡이가 피가 나무를 먹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과의 하상병 아니다. 영양제 치즈면 안 생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세균성 구멍병 영양제 치면 안 생긴다. 그 다음에 사과의 불안병, 그 다음에 그 복숭아의 화상병, 복숭아의 우리 수지병 하는 거 있죠. 그것도 병 아니다. 그 병 아닌 이유는 나무에서 자기가 뱉어낸 일액에서 생긴다. 그래서 비료가 항시 충분해야 됩니다. 비료가. 그런데 봄에 우리가 그 가을에나 우리가 그 비료 퇴비 주는 자리 가원에 그 무지개 목에 꺼내고 그거를 직각으로 두부처럼 잘라가 가져가야 돼요. 여러 군데 섞어가면 허당이라. 좋은 자리, 보통인 자리, 안 좋은 자리 이 세 가지를 분류해서 흙을 따로 가져가서 검사에 토양 분석해야 됩니다. 그 토양 분석해서 거기에서 인상가리가 많으면 특히 복숭아는 인상가리가 많으면 여름에 더위를 많이 타요. 자두도 많이 타고 그럼 과실이 안 커. 그래서 안 크기 때문에 우리는 요소 비료를 충분히 줘야 됩니다. 우리가 복숭아에 우리가 재배될 때 여기 조금 뭐 색이 넘보다 빨리 난다고 빨간이 되죠. 그 대가리 빨간이 되는 거는 농사 조졌다. 왜 안 되냐면 복숭아가 먼저 대가리가 빨간이 된다는 거는 질소가 없어서 배가 고파서 색이 내는 거예요. 배고파서. 그러면 배고픈 놈은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켜요. 병도 생기고 무름병 막 해나면 부패도 되고 여러 가지 병이 나요. 그래서 복숭아가 이렇게 한 방에 색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팔고 싶을 때는 마지막 가서 색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동작을 취하면 되겠죠. 어떻게? 옆면 시비로서 아니면 바닥에 가리로서 이파리가 힘줄이 노래질 정도로서 가리를 먹여버리면 돼요. 그러면 빠르게 색이 납니다. 그런데 생육 과정에서는 우리가 품질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품질이 안 좋았던 주 원인이 토양 속에 인상가리가 과해서 일어난 일이다. 토양 속에 충분하게 질소비료를 주면 복숭아가 안 물러져요.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과일이 큰 게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그 과일이 큰 게 나오면 공판장에 가면 재금을 받는데 어중중한 어중중한 거를 가지고 돈을 못 받아요. 크면 확실히 커봐야 돼요. 어중중한 거는 크면 확실히 크면 올해는 돈이 된다. 근데 올해는 중소가가 이제 돈이 안 될 거예요. 올해 그 봄 기운이 지금 우리 여기서 아카시아 꽃이 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위쪽 중부지방 쪽 아래쪽도 같이 피어요. 동시에 아카시아 같이 피어요. 그럼 올해 복숭아들이 조생종들이 이게 좀 몰아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올해 만생종들은 이제 따로따로 나올 거니까 괜찮은데 조생종 계열들은 지금 앞으로 그 생육 기간이 땡겨가지고 같이 한 번에 따고 그럼 지금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우리 재배 농가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품질이 떨어진 복숭아를 출하하게 마음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품질이. 그러면 품질이 떨어지는 걸 몰아서 가져가면 한두 번은 가격을 잘 받을 수 있겠죠. 처음에 가져갔을 때. 옛날에 몇 년 전에 샤인마스켓이 당도 없는 거 팔아가지고 완전히 가격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재배되는 복숭아도 올해 가격이 흐를 거라는 거는 꽃이 수정 잘 되고 냉해 없다는 건 재배 농가들이 더 잘한다. 그럴수록 최고의 명품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그 작은 거 따나 보니까 박스 양이 안 나옵니다. 큰 거는 양이 나오고. 그래서 시장에 가서 제일 명품들은 가격이 시장이 형성돼 당시. 그런데 중소가들은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연면 시비가 잎의 두께를 두껍게 만들어줘야만이 긴 뿌리가 나가고 잎이 나온과 뿌리 나온 거 동시에 나오는데 잔뿌리 발달합니다. 그 잔뿌리가 비료를 찾아와야 돼요. 그러면 잎이 깜실하게 살을 쪄야 되겠죠. 아랫게 그 경상 가보셨습니까? 이파리 어떻던가요? 좀 자기 말로 좀 두껍다 한데 만만치가 않은 감각이 없고 좀 잎은 좀 많이 잘 피는 것도 다르죠. 네. 봄에 조그마한 출발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총알이 총구에 나갔을 때는 1mm 차이인데 탄짝점에 가서는 1m가 틀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봄에 계산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식값을 맞춰놓은 거와 우리는 그냥 관행적으로 하던 주묵구구 방식으로 그냥 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더 기술력을 쌓아서 우리가 성공해야 되겠죠. 세상을 원망한다고 바뀌는 게 있던가요? 그럼 여기 농장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경영자인데 경영자는 하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못한다 소리를 해서 안 되고 바쁘다 소리도 안 해야 되고 돈 없다 소리도 안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경영자가 바쁘면 노동자예요. 하루에 10만 원짜리. 경영자가 안 바쁘면 경영자가 못한다 소리 안 해야 남이 알려주겠죠. 근데 경영자를 갖다가 전화해야 돼. 아이 바쁘다 이 사람이 바쁘면 그 사람 끝이에요. 정보가 안 오겠죠. 경영자는 항시 시간적 여유와 공간이 많아야 돼요. 안 바빠야 돼요. 못한다 소리도 안 해야 돼요. 돈 없다 소리도 안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하는 순간에 그 경영자는 빵점.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돈 없다 하는데 일꾼이 오겠어요? 바쁘다 하는데 뭘 말을 건네겠어요? 그 시간이 어떻게 해야 그 사람한테 같이 정보도 하고 이렇게 밥 한 끼 하자 그러면 내한테 뭘 주겠다는 소리거든요. 자기가 안 쓰는 정보. 그래서 정보를 많이 받아들여야 우리는 부자가 될 건데 뭐 청도 요 바닥에서 띠봐야 벼룩이지.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작년에 탄저병 아닙니다 그게. 배가 고파서 눈물을 줄줄 흘리가 그 자기가 먹었던 걸 토해내서 그 토해낸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 그래서 비료를 적당히 준 그 양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보다 더 주면 이상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비료 주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연면 시비하는 거는 품질을 좋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오늘 같은 현장 교육이나 저희 사무실 하는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그 정보를 알려줘서 그분들이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최대한 기술을 가르쳐서 프로급을 만들어서 제가 맹장 위촉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대신에 그분들이 기술을 알려드리라.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제가 발길에 못 미치고 있는 곳에는. 그리고 여러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명품을 만들어가 시장을 잡아나가야 되지. 지금 경산, 진량, 자인 똑같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가에서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올해 복숭아를 어쩌든지 빨리 따가서 한 방 해겠다. 많이 열었으니까 똑같습니다.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못 맞춰요. 답 없습니다. 답 없어요 올해. 그런데 그걸 어째 될 거라 작년 생각하고 어째 덤비면 절대 안 됩니다. 올해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뿐 아니라도 명품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재배된 작물이 나의 품격을 같이 동반해야 된다. 정말 그 명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 기준이 하는 게 비료를 갖다가 토양 분석해서 그 비료 수치를 맞추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런 저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복숭아 잎을 보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잎을 한 장을 들고 누르고 얼룩얼룩하다, 누르면서 얼룩얼룩하다, 이 말은 질소는 부족하고 가리가 많다는 뜻이에요. 이 잎은. 그래서 이 잎을 한 장을 들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이파리 한 장을 들고 복숭아 하나 잎을 한 장을 따들고 우리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돈을 벌어줄 거냐면 뿌리에서 가지어서 먹고 대사장을 일으키는 요놈이거든요. 복숭아 밭에 물을 주면 복숭아가 먹을까요? 절대 안 먹어요. 먹으면 토해버려요. 토하면 병이 나고. 왜 그랬겠습니까? 잎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농도가 뿌리가 먹어야 될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 이상 먹지 않아요. 잎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왜 됐든 간에 탄수화물을 만들어야 돼요. 주 재료가.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NK를 주면 18-18 NK를 주면 가스가 빠져나가면 12.6이 돼요. 30%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30-12 NK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놈은 그래도 좀 괜찮겠죠. 21%가 남으니까 21에 10이거든요. 그건 주면 그래도 일을 좀 합니다. 그런데 이 밭에 인산가리가 많다면 요소만 줘야 돼. 1년 내에 요소만 줘야 될 때 NK 부대 들고 와가지고 아이고 올게 복숭아 때깔 좀 나라. 때깔 나기는 개뿔. 대가리 빨간 해가지고 컷 안 하고 덮어갖고 복숭아 대가리가 빨갛게 덮어가 안 커요. 그런 거 보셨죠? 복숭아 밭에 가 이놈이 올게 좀 빨리 따르고 생난다 했더만 대가리 빨간 해가지고 아 이놈이 그냥 오늘 가도 그대로 내일 가도 그대로 일주일 가도 또 똑같아요. 안 크는 주 원인이 지금부터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리는 더운 비료. 그건 언제 쓰는 게 좋으냐? 9월 달 들어서 9월 15일 달에 가을을 언제 정해놨냐면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가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여름. 그러면 8월 15일까지 주구장창 요소만 줘야 되는데 뭔 NK를 주냐고. 지금 들어있는 것도 물론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가리가 안 들어있는 밭이 거의 대다수 없다라는 거죠. 그 가리가 들어있는 걸 보는 방법은 요 이파리를 따가지고 힘줄을 보면 안다는 거죠. 힘줄이 노랗고 약간 안이 오미 있다. 살이 찌면 피해지거든요. 살이 빠지면 오므려지고. 그래서 펴지고 색깔이 진녹색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봄에 비료를 주면 한 타이밍 늦어요. 연면시비 안 하고 비료를 하면 도장지만 진딱 나버려요. 그거 많이 보셨죠? 복숭아 크라고 비료 주는데 복숭아는 안 크고 도장지만 씨가 빨리 나가고 이놈만 자꾸 커갖고. 근데 황금알 농법에 그 경산에 배경맹장 집에 요소를 100평에 몇 포씩 갖다 줘도 복숭나무 도장지가 안 나요. 왜 그랬겠습니까? 봄에 봄순 요놈을 갖다가 살을 찌워 나면 요놈이 영양이 내려가면서 자기가 먹으려고 살을 찌워 놔버려요. 그러면 뿌리에서 내려가면서 살을 찌운 데로 찾아올라오거든요. 요놈들이 똑똑해요. 키가 크다고 해서 거기서 영양을 생산 못하고 그늘에 있으면 영양을 안 줘요. 근데 아래 가지에다가 영양제를 살치면 요놈이 더 복숭아 커져요. 우리 맹장님들이 우리 복숭아는 다 따고 나면 밑에 있는 놈도 똑같이 큰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복숭아들은 어떻습니까? 다 따고 나면 밑에 있는 거 늦가 가서 따라가면 싱겁고 맛없어 가지고 안 따오죠. 그거는 왜 그러냐? 어릴 때 연면 시비 안에서 영양관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영양의 관이. 그래서 아래 처진 것들을 잎에 연면 시비에서 살을 찌워 가지고 내려가 버리면 내려가면서 나이 때
작년에 쓰던 나무 목질부 위에다가 살을 찌워버려요. 그럼 그 나이테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영양의 관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소나무 송곳 끼는 거 있죠. 그게 안에 그 나무 있죠. 그거는 작년도 거고, 그거는 봄에 나이테로 만들어가 까맣게 검붉게 막아버려요. 영양 못 흐르고. 작년에 아무리 영양이 흘렀다고 그거 막아버려요. 그 다음에 봄에 영양이 내려가면서 새로 만들거든요. 그때 새로 만드는 그 타이밍에 우리는 연면 시비를 잎을 자주 해서 살을 찌우면 도장지가 안 나고 과실적으로 영양이 돌아와요. 요거 하나 개발하는데 제가 32년 세월이 걸렸어요. 딱 요거 하나 알아내는데, 요소 비료를 갖다가 복합 비료를 갖다가 한 2,000포씩 줘봤거든요. 감나무 한 3만 평에. 내 나무에다가 철에 이제 비료를 대충 알았으니까 올해는 내가 감농사 제일 잘 지어야 되겠다. 3만 평 가손에 21다시 복합 비료 고는 좋은 기라고 2,000포를 끊어가지고 내 나무 한 포씩 딱 주고 나니까 산이 뽀여. 산이 뽀야 되니까 내는 기분이 좋아. 내년에는 내가 감농사 지으면 올해는 1등 할 거니까. 그게 친구들한테 다 자랑하거든요. 내가 우리 지역에서는 비료를 제일 많이 뿌렸으니까 올해 감이 제일 크고 내가 1등 한다. 돈 많이 번다. 가을에 가니까 감나무 도장지만 집단하고 감은 쪼매네. 그때 그 생각을 못하고 뭐라 하겠습니까? 아, 요놈들이 비료를 가짜로 만들었다. 그 내년에 기다려봐라, 친구들. 요소를 내 나무에다 한 포씩 갖다 주면 요소 먹고 안 크는 놈이 어디 있어. 이따만이 클 건데. 그 다음에는 요소를 갖다가 내 나무에 한 포씩 딱 주고 나니까 산이 뽀예요. 눈 온 것처럼 한 나무에다가 5kg씩 조어놨으니까 감나무 그 새 비료가 흩질 데가 없어요. 산이 뽀얗게 흩쳤어.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비료를 갖다가 산이 뽀얗도록 흩쳤는데 내년 되면 감이 이따만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못 믿어서 비료를 한 포로 탁 걸러가지고 내가 뿌렸어. 두 나무에다가 한 나무 10kg씩 딱 주니까 이게 비료 줄 데가 없어요. 이 복숭아밭에다가 두 나무에다가 이 내 나무에 요소 한 포 주려고 하면 줄 데 없어요. 못 줘요 이거. 요런 것들이 내 나무 한 포씩 줬으니까 비료 손이 온 걸리가 못 줍니다. 근데 요런 걸 주는 거는 내 나무 한 포 줘도 큰 표가 없을 건데 좀 나무 크다고 해서 두 나무에다가 요소 한 포 한 나무도 10kg 주니까 진짜 허칠 데가 없어. 비료가 많으니까 조금 나와보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기는 말기나 다 줘서. 그래도 역시 가을에 감이 안 크는 건 마찬가지야. 그때도 연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2015년도에 황금알롱골 완성시켰거든요. 어떻게 완성시키나 이제 알아낸 거죠. 이 파리를 살을 찌우지 않으면 식물은 뿌리가 발달하지 않고 저 영양이 이동 안 한다는 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식물 생력 이론을 개발하는 거죠. 이론을. 그래서 그 책에 보면 4대 공식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잎의 모양과 성장 형태를 글로서 표현해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회원들이 그 단감 농사 짓는 분들이 저보다도 잎을 더 크게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잎을 엄청나게 크게 키웠는데 감나무 이파리 한 장이 제일 큰 게 제가 28cm까지 키웠거든요. 길이가, 넓이가 17cm. 작년에 우리 의령에 그 단감 맹장된 분이 감나무 이파리 한 장 길이가 29cm 키웠거든요. 잎 요 자루 빼고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도 지역의 복숭아 아파트 이래 보면 집집마다 다 달라요. 저쪽 산에 보이죠? 새카만 거. 저밭 보이죠? 저 밭은 끊고 그 옆에 거 연하고 밤마다 멀리서 봐도 다르거든요. 잎이. 엽색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 밭에 가지고 있는 이 복숭나무가 먹는 비료의 성분이 다른 무기몬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복숭아나무 심어놔도 요렇게 좋은 밭에서 일하기 좋고 참 좋은 밭에서 왜 대가를 못 만들고 못하느냐? 그거는 희비량이 안 맞아서 그렇답니다. 비료량이. 그리고 물 배수가 참 좋아하는데 복숭아는 두둑을 좀 높게 하고 경사도를 잡아서 물이 배수가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팡팡하게 해놔버리면 배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뿌리가 썩어 올라오는 종류들이 호두를 갖다가 물 있는데 심으면 뿌리가 썩어 올라요. 호두나무가. 살구나무 썩어 올라오고 매실나무 썩어 올라오고 복숭나무 썩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고엽나무도 썩어 올라요. 사과나무도 실실 썩어요. 포도나무도 썩어요. 그런데 안 썩는 게 감이 안 썩어요. 고염은 썩어버리는데 단감, 뜰감, 감 종자를 심었을 때 감은 물에 대이면 뿌리가 한 개 또 나오고 또 나와요. 이렇게. 감은 물에 대이면 뿌리가 새로 나와요. 그 자리 있고 새로 나와요. 위에서 밑에 게 나오다가 더 이렇게 또 나오고 또 나와요. 뿌리가 다 박양이 되는데 복숭아는 물에 닿으면 뿌리가 썩어 올라옵니다. 그 말은 잎속에 탄수화물이 없어서 뿌리가 죽는 소리거든요. 그 탄수화물이란 그 전자의 재료가 질소라는 거죠. 그런데 잎에다가 우리가 탄수화물을 줬을 때는 절대 안 죽는다. 우리 한금을연구 회원들이 여름에 비가 억수같이 오면 고추밭에 비 오기 전날 영양제부터 칩니다. 그린의 칼날 속에다가 물 20리터에 설탕을 200g, 물 500리터에 설탕을 5kg 집어요. 그렇게 여기가 이파리를 새까맣게 만들어 놓으면 비가 아무리 와도 고추가 안 죽어요. 비가 와가지고 고추가 허리층까지 물이 들어도 안 죽어요. 심지어 의성에서는 아침에 고추밭에 가니까 고추가 모가지만 쏙 내놓고 있어요. 이 고추가 안 죽어요. 우리가 고추밭에 물이 들어가 고추가 모가지만 내놓고 있는 게 삽니까? 다 죽죠. 황금알 놓고 안 죽습니다. 그 농가에서 비 오기 전날 연면십이 영양제에다 설탕을 넣고 진하게 이파리가 흡수를 해가지고 이파리가 새까맣게 살이 쪄 있죠. 탄수화물로. 탄수화물이 있는 것들은 장애가 없이 비가 오건 장애가 없어요. 물에 담겨 있어도 며칠 동안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이 복숭아를 얼마나 잘 키워야 될 거냐. 시장에서 중매인들이 소비자들이 우리 복숭아를 왜 찾아야 되느냐, 청도 복숭아를 왜 찾아야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양에 있습니다. 눈속임은 한계가 있습니다. 눈속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로 가지고 우리가 계속 지속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 놨을 때 상인들이 수출도 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털복숭도 배경맹장 복숭은 저 차 앞자리에 싣고 일주일 동안 차에 싣고 다니도 물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도복숭 잘 물러지죠. 그것들도 안 물러져요. 실온에 우리가 따놓으면 거실이나 따고 주방에 따놓으면 살살 말라서 말랐지 복숭이 홍시가 안 됩니다. 그 말은 공기에 NK비료를 많이 먹어가지고 나무가 더위를 타면 과실도 세포가 정상적인 성장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있을 때는 홍시가 안 돼요. 겨우 붙어 있지만 따버리면 금방 부패가 일어나요. 부패가 일어난 주 원인은 질소 부족, 잎속에 탄수화물 부족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잎은 항시 감실이 약간 감실해야 됩니다. 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복숭아가 장이 없습니다. 올해 재배되는 복숭아가 수확이 끝나고 난 뒤에도 우리는 쿨러가 있어가 물을 뿌리가 일액을 씻어내지 못하면 비료를 줘서 일액을 안 맺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시값은. 근데 그 시기에 후반기에 줘야 될 비료는
어떤 걸 주는 게 좋으냐? 가리 성분이 좀 우리 토양에 많으면 요소만 살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잎이 약간 깜실이 해야만이 복숭 수확하고 난 뒤에 나무가 안 죽지. 수확하고 난 뒤에 복숭나무가 색깔이 희득게 되면 죽어요. 복숭아. 그래서 우리가 복숭아가 수확 끝났다고 해서 그 농장에 복숭아 다 따먹는데 뭘 빌어주냐? 이렇게 하면 복숭아가 자꾸 수명이 짧아지고 죽어요. 그래서 복숭아가 수확을 끝났더라도 우리는 그 나무에 아침에 가보고 물방울이 일액이 줄줄 맺으면 비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액이 많이 맺을 때는 맹물로 씻어줘야 돼요. 아침에 가서 씻어야만이 병을 안 합니다. 나무가 안 죽어요. 그 수지병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일액이 줄줄 타고 내려 죽어버렸는데 예천에 그 복숭아 그 김혼연 맹장님 집에 이 복숭아의 품종을 바꾸려고 여기다가 눈썹 한다고 비닐을 감아놓은 게 있어요. 작년 9월달인가 그때 영상 통하면서 유튜브 올리는 게 있는데 비닐을 감아놨는데 여기만 살아있어요. 일액이 쭉 타고 나무가 확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살아있다. 비닐이 감아놓은 자리에 물방울이 안 들어가잖아요. 일액이 흘러갔으니까 안 죽고 칼로 깎아봐 살았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뿌리를 파봐라. 뿌리를 파면 뿌리 살아있다. 그래서 일액이 맺었을 때 나무가 죽어갈 때 어린 나무들은 잘라버려야 돼요. 빨리 잘라버리면 거기서 새로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가만 죽도록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목질부로 영양이 가기 때문에 잎에서 영양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잔뿌리가 굶어져 버려요. 잔뿌리가. 그래서 우리 나무들이 일액이 맺어서 여름에 죽는 것 같다. 그럴 때는 그 나무를 다시 살려 올려가지고 뭐 재활용하겠다 그럴 때는 빠른 시간에 톱으로 베줘야 됩니다. 베서 밑에 가지를 키워 올리면 그 가지에서 우리가 접을 하든지 다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확 이후에도 요소를 살살 줘가지고 약간 깜시리하게 해라. 그래야만이 나무가 수명이 길고 안 죽는다. 큰 나무 죽이 보면 돈이 엄청나게 날아갑니다. 그죠? 그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수확기에 대해서 복숭아가 익어갈 때 대가리 색깔이 빨갛게 색되는 거 있죠. 그것들은 NK 주면 큰일 납니다. 그것들은 요소로 줘야만이 과일이 더 커지고 물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복숭아가 여름에 그 가지에서 밀려가 빠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그것들은 밀려가 빠지는 게 아니고 질소 부족에 의해서 더워서 못 크고 있다가 비가 올 때 울컥울컥 하면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요소를 충분하게 줘가지고 엽색을 맞춘 거는 아무리 비가 와도 낙과 안 합니다. 낙과 안 하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탄저병을 했다 그러는데 그건 탄저병이 아니고 비료를 적게 줘서 부패병이기 때문에 질소비를 충분히 줬다라면 그런 부패병이 안 옵니다. 그런데 그건 약으로서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판매했을 때 또 거기에서 묻어있는 복숭아 영양이 그 철복숭 속에 묻어있는 잎에 있는 아미노 단백질이 묻어있는 건 결국에 또 잘 썩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숭아 재배에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비료 줘야 되는데 그 비료라는 게 시원한 비료는 질소, 여름에는 요소를 잘 주는 게 좋다. 그리고 더운 비료는 가리다. 가리는 우리가 토양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많이 욕심내지 마라. 그 색내는 게 아니다. 복숭아 색내는 거는 요소다. 요소로가 색을 내야 정상적인 색이 나오지 NK 줘버리면 색이 안 나고 더 나빠집니다. 과일도 안 큽니다. 그래서 잎이 항시 살이 찌가 피어나라. 예. 많이 적었습니까? 예. 질문이십니다. 예, 이제 질문하시죠. 우리가 저 보면 영양 교육 같은 거 가면 질소질을 많이 못 주게 하거든. 가리를
그 해보면 그러니까 요소를 많이 주게 되면 과일 자체가 물러진다. 무식하면 이 말 저 말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 마을밭에 지금 가서 NK주부 마을 달아나면 가을에 그 김장 담을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모님 양파 사다니까 하나는 썩죠? 그놈이 내한테 팔아먹을 그놈이 앵길이 주서 그래. 요소 준 양파는 절대 안 썩어. 양파를 키우려고 하면 저거 영상은 물대가 돼요. 물을 줘가지고 물로 대보면 자꾸 예. 씻어줄라. 예. 그러면 저장성이 없다 하거든요. 아, 요소 주고 이제 골드 칼라 설탕류가 지나면 돌티처럼 남아가 그 다음에 10월 달까지 가도 안 썩습니다. 방금만 홍보 해놓은 양파는 이듬해 10월 달 가도 안 썩습니다. 하나도 안 썩어요. 그래서 대표님, 예, 내가 한 3년 동안 이거 방송을 놓고 했는데 예, 이해가 안 되는데 작년에 그 옆에 있는 우리 그 예, 예, 시하고 예, 배경신지로 갔거든. 예. 하늘께 복숭아무에 하나도 도장지가 없는 거라. 요소만 주면 도장지 안 나오는데 벌써 그거를 이제 이해를 못 갔는데 오늘 이해 갔다 갈게. 아, 요게 도장지가 나기 전에 이 잎을 먼저 살을 짜비야 영양이 이쪽으로 흐르는데, 근데 이 잎이 살이 안 찌면 이 잎에서 영양을 받아 먹을 수 없으니까 뚫고 딴 데 끼어나버려. 그래서 봄순을 살을 짜가지고 잎을 켜놔버려야, 그리고 영양의 관이 살을 짜가 빨리 오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 지가 먹을 건데, 이 잎을 봄순을 살을 안 찌우면 영양이 관이 부족하고 뚫고 중간에 올라가 버려. 내가 박 대표님을 못 만나고 전화사를 자꾸 묻고 유튜브를 해가 공부를 했는데 예, 이해가 안 가는 게 많더라고. 예. 여기서 창원 북면은 거리가 얼마 안 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강의하니까 오셔서 계속 그 사무실 강의도 또 무료로 하고, 제가 어디를 가도 강사료를 받기 위해서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예, 무료로 다 강의하기 때문에 배워가지고 요소를 줬다고 해서 도장지가 나는 게 아니고, 봄순이 확보되고 그 봄순을 살을 찌우면 영양이 그쪽으로 흐르지 도장지로 가지 않아요. 내가 예. 작년에 지금 감나무하고 복숭나무는 크게 내가 아직은 몰랐는데 저 꼬치를 심어가 200포기 심었는데 그 꽃을 100건 땄거든. 예, 그 꽃이 그냥 다 땄다고. 요만한 꽃이 다 익었다. 예, 약을 일반 약을 안 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내가 사용을 뭐로 많이 했는가 하면 미원 처리를 많이 했다. 미원. 예, 복숭나무고 냉해 피해 예방하려고 미원 처리도 하고 했는데 제일 궁금한 게 오늘 대충 한 번 더 볼 게 뭔가 하면 내가 작년에 꼬치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나방벌레 피해를 하나도 안 받다 하고. 예, 고추에 이유는 뭔가 하면 이 퐁퐁하고 그 식용유, 식용유하고 쳐가지고 나방이 전혀 없더라고. 아, 기름 소독을 하면 그거는 그거는 이제 올해도 복숭나무는 내가 500리터 가지고 예, 음악 코팅 했다 할게. 봄에 그 하는 거고, 가을에 하는 거는 이제 기름을 더 많이 쓰는데, 겨울에 하는 건 유막 코팅, 봄에 하는 거는 기름 소독에 속합니다. 그거는 유막 코팅은 농도가 상당히 셉니다. 그 겨울에 동해를 막아내는 거고, 봄에 하는 거하고 다르다. 여러분들 자세히 한 가지 뭔가 하면 지금 순나방이 많이 나오거든. 순나방이 전혀 없다 하기. 기름 소독 해보면. 예, 기름의 바닥에도 제초제를 쓸 때 식용유하고 퐁퐁을 넣어가 제초제를 써버리면 복숭아에 우리가 진딧물이 많이 생기는데, 그 진딧물은 이제 날아오는 놈도 있고, 개미가 진딧물 비리 알벤 놈을 물고 간다니까. 곧 알벤 놈을 물고 가서 그거 갖다 놔본다니까. 그래서 바닥에 제초제 쓸 때나 식용유를 이제 농도를 이제 바닥에 쓰는 건 괜찮아요. 그 어린 나무 가지들만 쓰면 되니까 그 식용유하고 퐁퐁하고 섞어가지고 유막 코팅 정도를 한다는 뭐 기름 한 말 정도 있는 거고, 물 500에 그리고 18리터는 25리터 있는 거고, 그 기름 소독 정도는 뭐 양에 다 다릅니다.
뭐 물 500에 1리터 여도 되고 물 500에 뭐 기름 냄새 좀 나도록 그거는 1리터 뭐 그 천도 뺀질이 같은 경우는 복숭아 컸을 때도 기름을 1리터 여가 지나면 아가 반질반질해 딸 때 돼서. 근데 어릴 때는 하지 말고 퐁퐁은 한 2리터에서 한 3리터 해야 돼. 그 기름이 뽀얗게 불리도록. 그러니까 배경 맹장님 같은 경우는 그 천도 복숭 이것을 딸 때 돼서 있죠. 딸 때 돼서 그때 기름 소독 영양제와 같이 쳐놔버려. 그러면 기름 냄새가 나고 새도 안 오고 복숭아가 반질반질 해가지고 때깔이 좋아가지고 그 시장 에 가서 인물이 좋아 인물값에 돈 더 받아요. 설탕은 좀 많이 넣어도 피해 없어요? 설탕은 이제 털복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 구슬만 타면 설탕을 쓰지 마라. 한 1kg에서 500g 정도는 써도 괜찮다. 감 같은 거, 감. 감은 7월 15일까지 써도 됩니다. 7월 15일까지 3kg. 몇 킬로인가요? 3kg요. 3kg. 예. 이제 그 황금알롱법은 원래 최초 시작된 게 식물 이루는 모든 게 감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에 동일하게 적용해서 가르쳐 줄 뿐이지. 그 지금 기름 소독은 그저 고흥에 남도 촌놈 그 유튜브에 나와요. 신태수 씨 거기서 개발해가 저한테 알려준 건데 그걸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물로 500에 이제 1.25리터는 우리가 물 한 마리에 50cc 양이고 그 다음에 2.5리터는 100cc 양이다. 그 100cc를 할 때는 작물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추 같은 거는 좀 성장했을 때는 100cc까지 써도 되지만은 우리가 이런 털복숭 이런 데다가 살포해 버리면 그 털 속에 기름이 들어가고 오염이 돼버려. 과일이 못 씁니다. 그래서 털복숭은 설탕도 3kg 쓰는 것도 얘가 클 때는 하면 안 돼요. 좀 크고 나면 그때부터는 한 500g 정도 쓰는 게 좋습니다. 그 연매십에 또 요소는 얼마 정도 주죠? 그 요소물 엮는 버릇을 잘못 길러나면 뿌리 안 좋아 훅 갚습니다. 황천길이. 요소는 치지 말아요. 그래 연매십이죠. 치는 거는 괜찮은데 뿌리에서 맞춰야 될 일을 위에서 맞추고 있으면 양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죠. 뿌리에서 먹어야 될 양을 잎에다가 쬐끔쬐끔하고 이파리가 새까만 있다가 뒤에 한번 못 풀어가면 뒷감당이 안 돼요. 돈은 5만원 벌어가 50만원 쓰고 있는 꼴이 이파리에다가 질소분을 넣으니까 살짝 살을 찌안 아팠잖아요. 그럼 얘는 몰라요. 그럼 이제 우리 폐지 속에는 이상하게 성분 많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죠. 박 대표님은 그런데 또 치고 남아 있을 때 좀 이제 염화가리를 열었단 말이야. 염화가리 열 때가 있고 그 공부를 좀 더 하죠. 그 왜 그러냐면 작물마다 이게 제가 단감에 했을 때와 복숭아의 가리가 많이 들어있는 건 두 개 달라요. 복숭아는 가리를 이걸 풀어놓으면 가리를 써도 괜찮아요. 풀어놓으면 인삼가리를 몇 년 동안 안 주고 이제 이걸 먹어버리고 이제 줄어들면 괜찮은데 지금은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인삼가리가. 그래서 외부에서 가리를 더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맹장님 같은 경우는 요소만 주고 있잖아요. 복숭아에다가. 그래서 우리 국내에 그 제주도 같은 게 하우스 가보면 밀감에다가 퇴비 주고 복합비를 정해가지고 인삼가리가 너무나 많아가 나무가 보면 형태가 그 시풀해요. 그거를 살려내려고 하면 1년에 100평에 요소 한 6번 정도 먹어야 돼요. 그럼 1000평이면 요소를 한 60번 먹어야 돼요. 그럼 살아나요.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도 인삼가리 가다 된 것들 사과 안 크거든요. 근데 그것들도 최소한 점질 땅에 항토 땅에 점질 땅에는 한 3포 먹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중점질에는 4포 5포 먹어야 되고 조금 사지는 5포에서 6포 먹어야 되고 이게 먹어서 먹었다 소리 안 해요. 아무리 줘도. 그래서 우리가 복숭아가 여기서
교육을 받더라도 집에 가면 밤마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집에 들어있는 게 퇴비로 많이 준 집도 있고 퇴비를 좀 적게 준 집도 이랬는데 그 퇴비를 갖다가 닭똥을 연 집은 가리가 더 많아요. 소똥을 연 집은 가리가 적어요. 그 우분이 가리 성분이 좀 제일 적더라. 그 다음에 돈분, 개분. 개분이 제일 가리 성분이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퇴비를 주더라도 퇴비를 갖다가 좀 살푼살푼 줘야 되는데 이거 보약이라고 무대기로 주면 과일이 다 안 크더라는 거죠. 약하게 히치죠. 그리고 완전히 발효시키가 써야 되지. 부숙이 덜 된 퇴비를 갖다 쓰게 되면 토양에 와가지고 앙에 있는 질소분을 뺏어 먹거든요. 그리고 또 더 잘하려고 요즘 뭐 기술센터 가서 생물과 갖다 주면 농사 조져버려. 한 가지가 지금 충북 유박 나오는 바람에 유박 보조사업 나오는 바람에 환자가 많이 오거든요. 유박을 주게 되면 유박이 완전히 그 부숙이 안 된 유기물이거든요. 그걸 뿌리 놓으면 그 놈이 와가지고 발효되면서 곰팡이 피면서 토양에 있는 질소분을 뺏어 먹어버려요. 토양에 있는 미강을 뿌려도 우리 쌀겨 하는 거 있죠. 쌀겨를 뿌려도 토양에 있는 비료를 뺏어 먹고 질소분을 뺏어 먹습니다. 볏짚을 나무 밑에 깔아도 질소분을 뺏어 먹습니다. 창녕에 마늘 심을 때 500평에 600평에 볏짚을 썰으면 요소를 2% 더 해요. 그분들이 이미 알거든요. 아, 마늘 심는다고 볏짚 썰어놓고는 농사 더 안 되거든요. 그게 요놈이 질소를 먹는다. 볏짚 썩을 때. 그래서 요소를 2% 더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료를 썼냐에 따라서 이제 나타날 건데 이파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기우면 우리는 알아보면 제일 좋거든요. 토양 분석. 이파리 요 놈을 보고 판단하는 실력. 그래서 잎이 길이가 짧고 통통이 살이 안 찌다. 이거는 봄에 연면십이 목면십이 연면십이 안 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파리가 조금 큰 건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잎을 살을 쪄야 된다. 근데 살을 찌우면 또 많아요. 살을 찌우는데 뿌리에서 가죽을 끼셔야 되겠죠. 뿌리에서. 그럼 비료를 측정해서 비료 양을 맞춰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복숭아 재배를 하면서 복숭아의 희비량이 최저치가 최고 적은 양이 이 시가 1.2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 이하돼도 물론 괜찮겠지만 1.2 이하되면 일액을 맺어서 일액 물방울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름에는 1.8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생장 때문에 녹아버려요. 1.8을 넘어가면. 그래서 지금 봄에서는 또 2.5가 넘어가면 지금 나빠요. 이 시가. 근데 비료를 주고 나면 측정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잎을 보면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료량을 결정할 때는 이 정도 먹었을 때 해가 없다는 걸 조금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평당 계산해서 비료 뿌리는 평당 한 평에 200g을 뿌리면 0.8이 올라가요. 그래 우리가 덮어 주는 거 있잖아요. 마을밭에 가서 좀 늦게 줬으면 그 마늘 죽어버려요. 비료가 충분히 오면 되는데 첫 비료 줬을 때는 땅이 부풀어 있었기 때문에 비료가 녹아 깊게 들어가요. 그때는 잘 안 죽어요. 땅이 다 지고 난 다음에 마을밭에 비료 좀 죽어잖아요. 그럼 녹아가 여기에 다 있어요. 그 마늘 뿌리가 녹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복숭아나 이런 나무들은 위에 줘놔도 그 장애가 많이 발생 안 하는데 뿌리가 깊게 있다 소리거든요. 그래서 측정하면 내려가는 비료가 측정이 되거든요. 그 며칠 전에 그 창에 김호철 회장님 댁에 사과밭에 가니까 요만큼 떨어져 가지고 비료 줬는데 비료 준 자리 풀이 다 죽고 없어. 내려가게 요소를 준데 제조제를 만들어놨어. 100평에 지금 벌써 준 게 세포 반을 줬어요. 내가 오게 양파 씨앗을 해가지고 요소조가 작품 다 말라 죽고 싶어. 그렇죠. 땅이 그래서 비료를 갖다가 많이 줬을 때 녹아 들어가는 걸 계산해야 되거든요. 녹아 들어가는 걸. 그래서 그거를 계산이 어렵고 복잡하니까
우리가 농협에 가면 모내기 할 때 심으는 한 번에 척조라는 비료가 있어요. 32%짜리. 예, 질소 32에 인산가리가 77대 그러면 끝단위가 있습니다. 그 제일 뒤에 끝단위가 가을에는 조금 높은 게 괜찮아요. 가리가. 그런데 여름으로 더운 시기로 가면 인산은 좀 높은데 가리가 낮은 걸 써야 돼요. 우리가 토양에 또 가리가 많으니까. 그래서 마늘, 양파는 이런 거 심을 때 고놈을 갖다가 요는 찰땅에는 한 3포 정도 였고 요 3포에 요소 1포 였고 그 다음에 중점질 땅에는 한 4포에 요소 1포 였고 그 다음에 사질 땅에는 올코팅 5포 요소 1포 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원에 이게 봄에 복숭아에도 갈리기 이빨을 갖다가 휘어졌잖아요. 휘어진 거를 기술센터 농협에 가면 닳은 거 있잖아요. 빼내빈 거. 이빨 닳은 거. 닳은 이빨 그거를 껴가지고 그 로타리 치면 이리 덜 올리지 말고 이리 치고 가면 되겠죠. 그 땅을 쪽쪽쪽쪽 쪼개잖아요. 그리고 갈리기 무리도 안 가고 그리고 땅을 쪼개면서 거기다 비료 줘라는 거죠. 그리고 가을까지 작물이 비료 많이 먹는 것들은 사과가 다비성 비료거든요. 많이 먹어요 비료. 그놈들은 여름에다 한번 비료 더 줘야 돼. 그것도 그냥 주면 유실이 많이 되니까 로타리를 한번 쳐야 돼. 로타리 치는데 로타리 날이 꺾어지면 안 돼요. 일자로 된 거. 많이 달가쁜 거 있죠. 그걸 갖다 요만큼 로타리 치면 그 비료 유실이 없고 토양에 그냥 비료 주는 게 이리 도망을 가는데 로타리를 한번 치나면 비료가 도망 안 가요. 거기서 그 흡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더 많은 걸 연구를 해서 많은 정보를 더 알려드려야 우리 농업에 많은 변화를 있겠다는 거죠. 또 다른 거 지금 복숭아가 열가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력 부족. 식물의 정력이 뭐겠습니까?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뭐겠습니까? 질소. 야들은 힘이 없어가지고 더위를 타서 멈췄다가 큰 거고 그 다음에 봄 냉해에서 얼었다가 세포가 갱화가 된 것 뒤에 크면 쪼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봄 냉해가 없다면 비료 부족을 해서 고온 열상으로서 멈추었다가 과육이 커버리면 쪼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올해는 봄내 어떡한데 이 복숭아는 지금 자시 보면 완전 삐딱하게 그거다. 그 수정하고 관계 있고요. 쪼개버려. 요나무하고 요나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무설이 한번 왔습니까? 무슨 한번 하시고. 갔어요. 그러면 좀 장애가 있습니다. 털복숭은 덜할 거고 뺀질이 좀 심하다. 지금 복숭아 계산데 감나무 접어져 어저가 나오는데 서리 오되면 싹 다 죽어버려. 그거는 또 딴 일이고요. 그걸 갖다 함부로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고. 저 붙일 때는 접목할 때는 대목이 눈이 부풀기 전에 잘라야 되는데 눈이 부풀고 난 다음에 잘라 버리면 대목에서 물이 올라와요. 회전하기 때문에 접목할 때는 대목을 자를 때 눈이 부풀기 전에 잘라라. 그래야만이 이게 내 지상부가 없다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며칠 말려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를 말려서 접을 붙여라. 그 말란 자리는 칼로 내려 칼이 이빨이 빠지기 때문에 한번 위로 삐쳐 올려라. 삐쳐 올리고 칼을 내려라. 그래서 이 책자에는요 물 500리터에 골드그린 1.5리터, 설탕 1kg를 시속하라고 했는데 여기 어렸을 때 주라 그러는 거죠? 설탕 1kg보다가 사용해 보니까 3kg가 좋더라. 어릴 때. 어려도 괜찮아요? 예. 어려도 더 어린 것은 더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예. 복숭아가 이렇게 쭉 딸렸는데 잎이 안 나오고 복숭아만 쭉 딸렸는 거는 왜 잎이 안 나올까요? 그 저보다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그게 네 개입니까? 잎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꽃눈만 있고 꽃눈만 있고 잎눈이 없는 경우도 있고 겨울에 탈수가 되어서 잎눈이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가수원이 양달입니까? 양달도 아니고 음달도 아니고 보통 정도인가요? 양달도 아니고 음달도 아닌 땅이 있습니까? 그래서 일반 우리가 이래 평지 있지 않습니까?
평지는 양달로 봐야 됩니다. 양달로 봐야 되는데 그 눈이 없어진 주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눈이 원래 있었는데 눈이 안 나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 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잎눈이 없이 꽃눈만 형성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 냉엔지, 동엔지, 꽃눈이 안 형성되는 것이 그게 많아요. 검천 쪽에 복숭나무가 많아요. 그게 저 가을에는 우리가 눈이 통실통실 했는데 눈이 우리가 전쟁할 때 눈 없는 복숭아 가지는 안 두죠. 막 잘라버려야. 복숭아들은 이 눈이 빈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눈이 빈 자리가. 그거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게 봄에 잎이 두껍고 연면십이 충분해지면 마디가 짤막짤막 눈이 아주 잘 나와요. 경산의 그 진량에 배경명장이 집에 가보면 아마 다를 겁니다. 그 나무가 수시로 회복하는데 한 3년 걸리게 돼요. 예. 골드 그린하고 골드 칼라하고 차이점하고요. 저희는 이제 감 농사를 짓는데 그 가을에 탄저가 와서 10월 달에 다 떨어져요. 쏟아져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대책이 좀 있나요? 그 이제 골드 그린 골드 칼라는 연면 12용으로 제가 개발한 거고 저희 그 황금알 원예 황금알 농법에서 쓸 수 있도록 제가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가 판매하는 거고요. 그 포장 단위는 1리터도 있고 15리터 두 가지거든요. 10리터 했었는데 그거 아무 때 바꿔 쳐도 돼요? 골드 그린은 봄에 쳐야 되고 그렇게 아니요. 그 골드 그린에서는 성장용, 골드 칼라는 생식용,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두 번에 한 번 치라 그러거든요. 근데 7월 15일 기점으로서는 칼라만 써라. 그래서 우리가 수확이 좀 빨리 되는 것들은 골드 그린, 골드 칼라 쓰다가 골드 그린 1대1로 쓰다가 그 다음에 골드 칼라만 써라. 방법을 이제 지금 만들어서라는 거죠. 그래서 골드 칼라에는 칼슘이 다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품은 이제 우리가 그 신뢰가 없으면 안 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게 좋은 제품들이 무수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제품은 복숭아가 자라는데 도움을 주고 맛있게 하고 그 질을 향상시키는데 여기가 먹어야 될 게 전제가 비료가 더 중요하죠. 근데 비료를 주면 타이밍이 안 나와요. 비료를 주면 도장에 말고 복숭아 안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메뉴를 개발해서 적용하도록 해준다. 그 단감의 탄저병은 복숭아 단감하고 만생종 사과 이것들이 탄저병이 많이 오는데 이 탄저병은 직접 뚫고 들어가는 균이거든요. 가실이 앞쪽에는 탄저병이 안 들어요. 위쪽에만 들어요. 안개처럼 내려가 앉았거든요. 그거는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비 오고 그 다음날 약치면 잘 죽어요. 비 오기 전에 약친 거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8월 20일부터 예, 그렇죠. 그런데 감에는 부패병은 많이 없어요. 감은 부패병이 많이 없는데 사과 같은 거는 껍질이 과실이 크고 햇볕에 노출돼 가지고 분이 없어 가지고 일액이 떨어져서 부패병도 많아요. 부패병. 단감은 점을 꼭 찍어 가지고 뜰까면 점을 꼭 찍어 이렇게 커지거든요. 점이 꼭 찍어 이렇게 커져요. 근데 그거는 양력 8월 달이나 이때부터 비 오고 난 뒤에 온도가 적정한 온도에서 똑보기 큰 거 들고 가서 감에 이렇게 딱 비춰보면 까맣게 앉아 있어요. 다 보입니다. 그 똑보기가 크게 비춰보면 이거는 들어간 놈은 요래 들어가 있고 은치가 있는 팽팽한 은치가 있어. 그 이쑤시개 같은 거 밀면 밀려가요. 그래서 감 탄저는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비 오고 난 뒤에 치면 잘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 오기 전에 약친 걸로 가서는 탄저는 못 잡는다. 탄저를. 그래서 제가 왔을 때는 그 영양제를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에 안 그러면 사무실에서 살 때는 택배로 사야 되고 택배로 사면 그 택배로 5,000원 정도 부과되고 제가 왔을 때는 그 현장에서 택배비 없이 바로 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가격은 우리가 12만 원에 판매하는 거예요. 농협에도 여기 농협에는 납방 안 돼요? 지역 전국적으로 그 우리 지역 농가들이 요청했을 때만 저희가 납품하지 그렇지 않으면 납품 안 해요. 주거하고 계약 체결이 돼 있으면 농협에 저희 제품이 농협에도 들어가는데 그 지역에 이제 농협에 들어가는 지역에는 들어갑니다 제품이. 그런데 그 농협하고 계약 안 된 데는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저희는 조합이 인천에 있어요. 예? 인천. 인천에 서인천 농협인데 예. 그게 이제 6월 말 기준, 10월 말 기준에서 농약 비료 테이핑은 50%를 나한테 도로 환원을 해줘요. 그러면 그러면 그 지역에 그 농협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가 농협하고 계약하거든요. 중앙회하고 계약만 되면 거기서 중앙에 연락해서 거기서 결제하면 그 중앙에서 대리 주면 바로 그렇게 하면 농협법이 중앙에서 2%를 먹어버려요. 중앙에서 2%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농협에 아직 자체 계약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혹시 농협하고 계약해서 내가 농협에서만 사면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예. 경상도 농협에 계약되어 있는 데 가서 결제하고 받으면 그 영수증만 카드 결제하는 영수증만 갖다 주면 인정해 주거든요.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면 각 지역에 농협에 들어가는지 알려줄 겁니다. 전화하면요. 예. 그래서 탄저병을 잡으려면 탄저병은 그 오는 시기가 있어요. 직접 날아오기 때문에 그 균이 왔을 때 그 과일의 단감에 앉은 게 보여요. 탄저병은. 그런데 사과에 부패병이 왔는데 그걸 탄저병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며칠 만에 계속 약을 치도 안 잡히는 거는 부패병이에요. 그 일액이 비료를 적게줘서 일어난 얘기 그거는 일액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우리 강분이 없어요. 단감하고 대봉하고. 어디 있어요? 충남 보령이요. 보령에 그 단감은 비료를 참 많이 먹어야 돼요. 비료를 많이 주고 초기 연면 시비에서 결정이 끝나버려요. 내가 아무리 과일을 크게 키우고 싶어도 초기 연면 시비에서 비료가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 잘 키우려고 비료 퇴비 많이 주면 농사가 안 됩니다. 그 웃자르기만 하고 도장지만 산다. 그렇죠. 그래서 봄에 초기 연면 시비 잘 해줘야만이 도장기가 발생 안 합니다. 예, 황금을 얹고 하면 도장기가 발생 안 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올드그린 하면서요. 물 예. 500리터에 예. 소금 2kg 이하면 소금을 여나 염화가리나 같은데 소금을 열 때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어느 작물에 소금을 넣으려 그래요. 복숭아 소금용 망합니다. 지금도 가리가 많은데 작은 성분의 비료가 들어가면 더 해가 됩니다. 사과도 해가 되는 경우 많아요. 질소가 그 사과에 1년에 요소를 5포 이상 쓴다면 뭐 조금 쓸 수는 있는데 100평의 사과밭에 1년에 요소 5포 씁니까? 안 쓰면 그거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지금 좋은 비료도 적은데 비만 올 때마다 사과밭에는 요소 비료 살금살금 허치게 이파리 까맣게 키우면 갈반이라든지 갈반 그리고 우리가 병을 안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 시기에 우리 측정기 사유문에 한번 시범 냈습니까? 측정기야. 예. 잠깐 적어 있어. 사기를 샀는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요 측정기는
어떻게 쓰냐면 버튼을 켜고 끄고 온오프 여기 켜고 그럼 글자가 나오면 요 C자만 누르면 측정됩니다. 그럼 땅에 꽂아가면 다른데 땅에 이제 꽂을 때 뒤로 탭이 주는 자리 5cm 얇게 꽂아가지고 측정해보고 가늘게 그러면 이제 지금 나오겠죠. 0.18이 나오죠. 그럼 아주 비료가 적은 거 이 나무에 이 비료가 없어. 뿌리 쏟고. 그럼 이거 조금 깊게 꽂아봐. 15cm 정도 꽂아주죠. 0.52. 그러면 이 복숭아 나무는 방비행생입니다. 이거는 병이 많이 오들 게 있어요. 그럼 이 복숭아 버터는 무름병이 부패병이 많이 오는 거죠. 너무 작다. 예. 그러니까. 예. 일을 안 했거든. 이 지금 여기 보면 이 나무가 비료가 작아서 이거는 계속 매끈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밭에는 계속 병합니다. 아, 요거로 2천만 원 비료 양하고 0.6에서 0.8이 병이 제일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1.2가 돼야만 병 안 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여섯비를 수시로 줄 됩니까? 요소비를 계속 해. 이파리가 까매질 때로 요소비를 좀 하죠. 다 됐지, 대충 해. 예. 다음에 그 조기 낙과하는 거 있죠.